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 한 발만으로 수백 미터 반경을 초토화 가능한 악마의 무기 집속탄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일반 폭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위력이 몹시 뛰어나나 불발탄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집속탄의 생산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인해 전술이 기본인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집속탄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집속탄 생산을 비난하며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대규모 전면전에서 집속탄의 놀라운 위력이 드러나며 결국 또 한 번 한국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됐었죠. 그리고 최근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집속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의 10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굉장한 무기가 등장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기를 쓰고 한국 무기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역시 후티 반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영국 화물선에 미사일을 날려 격침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19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 화물선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당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완전히 멈춰버렸고 승무원들은 피격 직후 긴급하게 배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력을 유지하며 바다 위에 떠 있으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에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에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인데요. 빈 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변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도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31일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제적 도발을 일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 폭격 이후 기가 질려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이지만 사우디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수미터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관통형 연합력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2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에도 KTSSM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수출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KTS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 2월 14일 북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KTSSM-2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연합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탄두와 집속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변신을 이루어냈는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인 KM-26 227mm 로켓의 경우 644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3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로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2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33,000평방미터로 여의도 면적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2의 무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기존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비교해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 해외 무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추는 한국양궁 금메달급 명중률을 보여주었고 파도 때문에 매 순간 움직이는 해상 표적도 1m 안팎의 오차로 정확하게 명중시키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는 KTSSM을 연속 2발 발사하여 첫 번째 미사일이 뚫은 구멍에 두 번째 미사일이 정확하게 홀인원시키는 마술 같은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준 KTSSM은 개량형인 KTSSM2에서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2 역시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발에 82만 달러인 에이테킴스보다도 훨씬 저렴한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국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연가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재민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고성능을 추구한 현무 시리즈와 달리 저렴하지만 임무에 맞는 적절한 성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던 KTSSM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에 기존 현무와 달리 KTSSM은 단급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전방 부대가 받을 화력 지원의 수준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KTSSM2가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천무에서 운용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무시한 점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약 367문을 도입하고 있으며 배당 KTSSM2를 2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국군은 반사초 만에 700발 이상의 집속탄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광경이 그려지는데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KTSSM2는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폴란드,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등 기존 천무 도입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속탄두를 갖춘 KTSSM2가 등장한다면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하이마스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례적으로 하이마스에서 운용 가능한 집속탄형 에이테킴스를 공급받아 러시아군을 상대로 전공을 올리고 있지만 본래 미국은 에이테킴스를 포함한 모든 집속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방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GPS 유도형 집속탄 미사일은 한국의 KTSSM2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유엔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으로 집속탄 사용과 생산을 전면 금지했다고는 하나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2개 국가는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속탄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협약을 추진한 국가들은 한국이나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면전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기에 현실을 외면한 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미떼 같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집속탄 세례로 막아내는 장면이 드론을 통해 전 세계로 노출되며 집속탄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개량을 거듭하며 독일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된 것처럼 천무 역시 개량을 통해 미국을 뛰어넘는 차세대 다연장 로켓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의 수요는 앞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고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